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아침 산책 중에 있다. 한 마리 새가 머리 위를 지나 멀리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상념들이 스쳐 지나간다. 그 중에 하나는 AI와 로봇, 그리고 게놈 프로젝트에 따른 어떤 세포의 재생, 만들어내는 것, 그랬을 때 병생, 되감김, 그 시대를 보면서 지금 생각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 왠지 모든 것이 완벽한, 스스로 움직이고 알아서 하는 그런 시대에서 어쩌면 과학이 발달했다고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듯이, 그때도 빈부의 격차 혹은 자원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변수에 대한 집단, 표본으로서의 역할, 어쩌면 너무 완벽하고 어쩌면 너무 이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일부러 변수를 찾거나 변수를 가만히 지켜보는, 그 삶을 종용하는, 그 속에 치열함과 용기 혹은 도전정신, 어떤 진취성, 완벽하고 이상적인 사회에 가까울수록 잃어버린 감정에 대한, 그 유전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이어짐이 생각해서라도 보존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인간 본성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완벽하고 이상적이면서 스스로 움직이고 알아서 하는 사회, 과연 사람은 삶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혹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이냐. 내몰린 것처럼 쫓기듯이, 마치 넌 뭔가를 해야만 해 하는 것처럼, 혹은 보이지 않는 경쟁의 틀 속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는 것처럼, 우리는 적자 생존과 어떤 타인의 유전, 이런 데 매몰돼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사실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죽음과 삶이 경쟁의 연속과 경쟁 속의 도태로 해석을 하고, 감정 자체가 지닌 그 의미, 아프고 슬프고 우울해하는 그 감정들이 오히려 그 감정에 대한 공감과 보듬음, 격려, 따스함, 포근함, 배려, 그 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면이 발생하는 그 관계에서 찾아야 되는 도리처럼, 자연스러운 가운데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누구나 겪고, 누구나 거칠 수 있는 그 감정에 대해서
사실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감사하거나 그 감정을 배워야 함에도, 지금 사회는 성공이라는 카테고리, 올라가려고만 하는 어떤 의지, 부의 척도 가진 것에, 물질에 의미를 부여를 많이 한다. 내가 정작 두려워하는 건 돈을 손에 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의 넉넉함은 나에게, 물론 그 이유만으로 내가 지금 이런저런 생각들에 빠져드는 건 아니겠지만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스쳐 지나가는 여러 대의 차가 내뿜는 매연, 절로 코를 부여잡을 만큼 지독한 냄새. 결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하지만 이 산책길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누군가의 몫이 아니라 우리들의 몫을 나눈 거라고 봐야 되는 이 시각. 부의 배부는 그렇게나 힘들고, 배분이 먼저가 아닌데, 하긴 걷지도 못할 일이고 걷는 데 있어서의 저항은 만만치 않지. 그나마 거친 것에 대해서 나눠준다는 생각, 나눈다는 생각 자체를 반길 일이고, 그렇게 흘러가는 부의 재분배, 적당함, 사람다움, 인간다움, 역할에 대한, 좀 더 본연의 역할에 대한 생각들을 기꺼이 주고 할지 모른다.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으려마는 반드시 필요하냐라고 본다면 드러낼 많은 제도적인 부분도 많고, 행동, 태도, 씀씀이, 사실은 아마 모르겠다. 어느 순간 봤을 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라고 할 만한 학연, 지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없애려는 지금,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안정화되고 세월이 흐를수록 치열함보다는 뻔한 업무,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요구되는 어떤 것을 따라가기도 급급한, 급급할 수밖에 없지. 연구를 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추구하지 않니 사회적인 변화, 그 하나만으로도 버거워한다. 국가에, 그리고 조직에, 그리고 가족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속한 데서 오는 윤리, 질서, 체계,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는 사실 쉽지 않고, 벗어나려는 시도는 튀기 마련이니 저항감에 부딪힐 것이고, 이는 너무도 당연하게도 수많은 감정들을 양산할 것이다. 감정이야말로 살아가는 이유, 원천,
이라고 보는 지금 내 시각에서는 단순히 의지의 발현이라기보다는 그 결과에 있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발생한 감정들이, 그게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미래에 있을 가장 이상적이면서 완벽한, 혹은 스스로 움직이고 알아서 하는 그런 사회에서의 바라는 삶의 본질이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느끼고 아이들이 느끼고 아내가 고민하는 고뇌하는 이런 시간들이 가장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에 가깝지 않겠느냐.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을 안다. 지금 이 행복감이 깨지지 않기를 바래 했던 적이 있었고, 어느 순간에 찰나처럼 사라졌지. 그리고 마음 저 깊숙한 곳에, 그리고 그런 모습을 마치 좋은 양, 바라는 양, 그렇게 지향된 마음을 갖는다. 어쩌면 당연하게도 사람은 좋은 거, 그럴듯한 거, 그걸 행복이라는 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행복은 만끽하고 충만하고 웃고 화목하고 이런 것의 집합이 아니라, 행복이란 정의부터 다시 내리고 되물림을 시작하게 될지 모르겠다. 사람다움이 뭐냐? 괴로워하지 않는 것인가? 고민하지 않는 것이냐? 갈등하지 않는 것이냐? 아프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것이냐? 스스로 움직이고 알아서 하는 세상에선 과연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느낄 것이냐? 물론 우주개척이라는 거대한 카테고리에서 사람의 할 일은 또다시 무궁무진할 수 있다. 틈을 채우고 주력이 아닌 보조적인 인력으로서, 자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일이고, 어디에든 쓸모가 없겠냐고. 결국은 기계를 쓸 것이냐 사람을 쓸 것이냐 판단은 사람 몫이다 라는 어떤 기준, 스탠다드에 맞춰서 결정권은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 꿈과 같은 이상적인 삶의 모습, 지금 그걸 바라고 꿈꾸고 이루려고 노력한다. 그렇다면 다시 점프를 해서 우리가 지금 바라는 이상적이고 완벽하고 스스로 움직이고 알아서 하는 세상을 구축했다고 보자. 그럼 그때는 없을까?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큰 만큼 그걸 되찾으려는 노력이 거꾸로 들 것이고, 그로 인한 갈등, 첨예한 대립, 예상되지 않는가? 지금과 다를 게 뭐냐 이 말이다. 지금과 다를 것이 없는, 단지 무대만 바뀌었다. 지금 보는 자연스러움, 자연 풍경, 어지럽고
좁고 지저분해 보이는 이런 풍경이 나중엔 말라 비틀어지고 오염되고 자라지 못하는 환경에서 마주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보다 낫다라고 보는 것처럼, 우리가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우주 개척을 하는 만큼 지구 환경의 심각성이나 벗어남, 회피는 더 강한 동인이 될 것이고, 기술의 진보는 결국 터전의 떠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나무, 전선, 자동차, 건물, 새, 이런 풍경은 없겠지. 최소 한도의 공간과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얻기 위한 에너지 농축은 급진전되어 있을 것이고, 생산의 형태나 모양보다는, 쓰임새보다는 오히려 물건 하나의 다변성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가령 그런 거지. 그릇이 변모하는 거지. 모양이 바뀌는 것이고, 모양에 따른 그릇을 다 갖출 필요가 없어진다는 말과 같지. 자동차라고 다를까, 집이라고 다를까, 입맛에 따라 변화가 쉬운, 형태의 변화는 사실 장난스러움에 가까울 수 있지. 더 이상 신기하지 않은, 지금처럼 모양이 픽스된 세상이 아니라는 거지. 본질만 그대로고 재질이 그대로인데 모양은 변한다. 이건 아마 중간에서 깨어질 하나의 틀에 불과하다. 옷은 다를까? 착용하는 귀마개는 다를까? 장갑이라고 다를까? 기능에 충실하되 모양이 변한다. 하나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지. 삶의 편의의 궁극은 결국 만들지 않는 것, 만들어내는 걸 최소화하는 것, 편리함의 극치는 기능은 그대로이면서 모양을 변하게 하는 것, 그거 먼저 뛰어넘으려고 할 것이다. 자, see ya.